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서정주의 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여기저기 저 하늘 끝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랴 봄이 또 오면 어이하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전후 독일 문학의 거장인 하이니리 벨은 자본주의 사회 경제제도의 모순과 국가 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인간에 대한 억압과 왜곡을 문학 활동과 사회 참여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한 참여 작가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그의 초기 성공작으로 작품 제목을 예수의 순환을 다룬 흑인 영가 가스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서 차용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초토화된 독일의 현실을 다룬 폐허문학의 대표작이죠. 퀼튼시를 배경으로 1950년경 사회의 재건 과정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전후 경제 문제 속에서 가톨릭 교회의 위선과 부의 불균등한 분배와 인간성의 상실 문제 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도시에서 삶의 의욕을 잃은 군상들의 안식처는 결국은 단란한 가정임을 암시하고 있죠. 먼지와 얼룩, 담배 연기로 가득한 전후의 풍경을 배경 삼아 쓰라린 사색과 따뜻한 대화가 조화를 이룹니다. 프레드는 보잘것없는 직업들을 전전하다 현재는 가톨릭 교국 안에서 전화 교환소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 캐테, 3명의 어린 자식들과 2달째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성직자와 주택위원회 회장인 집주인 프랑케 부인의 방해로 6년 동안 기다려왔던 주택 배정이 무산되자 프레드는 단칸방에서의 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술집, 간이식당, 성당, 묘지 주변을 떠돌다 지인들을 찾아가 잠을 자기도 하고 가끔 싸구려 호텔에서 아내 캐테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내는 집 나간 남편이 조금씩 보내오는 돈으로 3아이를 돌봅니다. 술집에서 전화 박스에서 남편이 걸어오는 전화를 기다리다 그날 다른 장소로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프레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퀼튼 시내를 구석구석 헤매면서 가난의 굴레와 자신의 무력감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씁니다. 아내는 프레드의 가출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신앙심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전쟁과 가난 중 쌍둥이를 잃은 상처가 있는 캐테는 싸구려 호텔방에서 프레드와 보낸 하룻밤으로 4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캐테는 프레드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단칸방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남편과 드디어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프레드는 신부의 심부름으로 은행에 가는 도중 우연히 아내를 목격하고 뒤를 따라 걸으며 아내의 낯설고 익숙한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은 쌍둥이 아이들의 무덤을 찾는 그녀의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느끼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작품 속의 명문장 캐테는 어느 여자 꽃장수의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와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녀의 손을 자세히 보았다. 그 손을 잡고 10년 넘게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잠자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무엇이 그 손과 나를 연결시켜 주었었다. 우리에게는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성경의 로마서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갑자기 해고당한 한 남자가 사장하게 되들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해고당해야 합니까? 사장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인류대를 나왔지? 예, 맞습니다. 자네는 스태미너가 넘치고 열정적이야. 사실입니다. 자네는 누구보다도 머리까지 좋아. 인정합니다. 게다가 유머까지 있고 미남이지.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왜 해고를 당해야 합니까? 사실은 내 아내가 당신 같은 녀석을 좋아하거든.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